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올해 73이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아니, 이제는 평범하지 않은 할머니라고 해야 할까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집안일만 하던 전형적인 전업주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가 건물 한 채를 직접 관리하는 임대사업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71년 21살에 신한은행에 입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시작한 사회생활이었어요. 창구에서 예금을 받고 통장을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의 돈을 세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재미있었어요. 2년간 일하면서 자립심도 키우고 경제관념도 조금씩 생겼죠. 그런데 1973년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당시 건설회사에서 대리로 일하던 남편은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저에게 말했어요. 정숙 씨는 은행 그만두고 집안일만 해. 돈 걱정은 내가 다 할게. 요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했어요.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을 돌보는 것이 미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박진수는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건설회사에서 착실하게 승진하며 임원까지 올랐습니다. 월급도 꾸준히 올라갔고 저는 매달 생활비를 타서 살림을 꾸렸어요. 남편은 통장, 부동산 계약서, 보험증서 등을 모두 자신의 서재 금고에 보관했어요. 한 번도 그 금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돈 걱정 말고 아이들 교육과 집안일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것이 남편의 철학이었어요. 1975년에 아들을 낳고 1978년에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에 모든 정성을 쏟았어요. 남편의 출세를 위해 집에서 손님 접대도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어요. 반세기를 남편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남편이 60살이 되어 퇴직했을 때 그는 퇴직금으로 부천에 상가 건물을 매입했어요. 이게 우리의 노후 대비야. 월세 수입으로 편하게 살자라고 했습니다. 1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남편은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넥타이를 메고 그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세입자 관리, 건물 수리, 세금 납부 등을 모두 직접 했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 일하러 간다고 생각했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3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남편은 늘 그랬듯이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침 조깅 다녀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어도 오지 않아 불안해하던 차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공원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뇌 손상이 심각했다고 해요. 그날 오후 3시 남편은 제 손을 잡은 채 숨을 거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다니. 그날부터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갑자기 많은 문제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상가 건물 관리, 세금 신고, 유족연금 신청, 보험금 청구 등 평생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죠. 남편의 금고를 열었더니 수많은 서류가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 세금 납부 증명서, 임대 계약서들. 이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의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접근조차 할 수 없었어요. 남편 사망 한 달 후인 4월 중순의 어느 날 상가 건물 1층 카페 주인 김영희 씨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지난달에 송금한 임대료 받으셨나요? 그제서야 임대료 관리 문제를 직면하게 됐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직 확인을 못했네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딸 미경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미경아, 엄마가 지금 큰일 났어. 임대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딸은 그날 저녁 퇴근 후 바로 제 집으로 왔습니다. 미경이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일하는 45살의 똑부러진 딸이에요. 딸의 도움으로 남편의 컴퓨터를 열어보니 정교하게 정리된 엑셀 파일들이 있었어요. 상가 임대 현황, 세입자 연락처, 월별 수입 지출 관리. 너무 복잡해 보였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세입자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했는데 어떤 계좌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몰랐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의 통장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딸이 파일들을 살펴보더니 엄마, 이건 아버지 국민은행 통장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네요 라고 알려줬어요. 그 말을 듣고 국민은행에 가서 남편 명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사망자 명의 통장은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또 막막해졌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니 이런 혼란 속에서 30년간 무시해왔던 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양쪽 무릎에 골관 절염이 심해져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을 방문할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꼈죠. 수년 전부터 정형외과 의사가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할 시기라고 했지만 남편이 있을 때는 그저 참고 지냈어요. 또한 백내장 초기 증상으로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워져 계약서와 세금 고지서를 볼 때 확대경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골다공증도 심각해져 한번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을 챙겨줬는데 이제는 모든 건강관리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남편 사망 2달 후 5월 중순 딸 미경이 제안했어요. 엄마, 이대로는 안 돼요. 제가 세무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뭘 또 배워. 내가 다 해줄 수 있잖아. 그러나 딸은 단호했어요. 엄마, 저도 일이 있고 가정이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엄마가 직접 하셔야 해요. 그리고 상가 건물은 엄마 재산이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결국 세무사 김동현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친절했지만 처음 만남에서 던진 질문들은 저를 당혹스럽게 했어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셨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셨나요? 감가상각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셨나요? 모든 질문에 남편이 다 했어요라고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사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기본적인 세무 지식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초등학생처럼 노트를 준비해 수업을 들었습니다.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생소한 용어들을 하나하나 배웠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밤에 혼자 노트를 보며 울기도 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남편,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다시 돌아와줘요라고 중얼거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세무사가 실제 고지서와 신고서를 가져와 하나씩 설명해주자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남편이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세금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어요. 조그만 수첩에 모든 세금 납부 기한을 적어두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7월 재산세, 9월 종합부동산세. 머리가 아팠지만 하나씩 익혀갔어요. 세무 관리를 위해선 컴퓨터 사용이 필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의 권유로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어요. 20명의 수강생 중 제가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처음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두려웠어요. 키보드의 자판을 누르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마우스 클릭하는 법부터 배웠어요.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 더블 클릭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이정숙 님처럼 이 나이에 새로 배우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해요 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6주 과정을 마치고 기본적인 인터넷 검색, 이메일 확인, 워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만든 엑셀 파일은 월별 임대료 관리표였습니다. 서툴지만 세입자 이름, 금액, 입금일을 직접 정리했어요. 딸에게 보여주자 와 엄마 대단해요. 라며 칭찬해줬습니다.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한 가지 더 배운 것은 인터넷 뱅킹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은행에 직접 가서 업무를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릎 통증 때문에 자주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설치했어요. 처음에는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이 너무 복잡해 보였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임대 관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상가 건물을 자주 방문해야 했고 무릎 통증이 더욱 심해졌어요.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2022년 7월 초 정형외과 김민석 교수를 찾아갔어요. 의사는 73세 양쪽 무릎을 한꺼번에 수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쪽씩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한 번에 끝내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집했어요.
수술 전날 노트북을 병실에 가져가 세무사와 화상 미팅을 하며 임대 관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할머니 컴퓨터도 하세요? 그 질문이 묘하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네, 요즘 배우고 있어요. 제가 건물 주거든요라고 대답했더니 간호사가 우와 멋져요. 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술 후 2주간 입원하는 동안에도 태블릿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세입자들과 소통했어요. 딸이 태블릿 사용법을 가르쳐 줬는데 생각보다 직관적이어서 쉽게 배웠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세무사가 보내준 세금 관련 자료를 공부했어요. 재활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내 건물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견뎌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3개월이 지나 걸을 수 있게 되자 상가 건물 세입자들을 한 명씩 만나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건물주로서 방문하는 거였죠. 그동안은 가끔 남편을 따라갔을 뿐 직접 대화한 적은 없었거든요. 첫 방문에서 세입자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사모님이 직접 오셨네요. 항상 사장님 남편만 뵈었는데. 1층 카페 주인 김영희 씨가 말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화장실 수도꼭지가 고장 났어요라고 말했고 2층 학원장 이민준 씨는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라고 했어요. 3층 사무실 대표 박태호 씨는 주차 문제로 민원이 많아요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기록해 돌아와 수첩에 정리했어요. 처음으로 건물주의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일들을 다 해왔군요. 이제 제가 할게요. 다음날 아침 부동산 관리업체에 전화해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남편의 연락처 목록에서 찾은 번호였어요. 수리 비용은 70만 원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제 판단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생활비 내에서만 결정했지 큰 금액을 관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임대료 협상이었어요. 남편은 2년마다 임대료를 약 5% 인상해 왔다고 합니다. 올해가 인상 시점이었어요. 세무사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5%는 올려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지만 세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했어요. 특히 1층 카페 주인 김영희 씨는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임대료를 올리면 문 닫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어요. 세무사의 조언대로 임대료를 올려야 할지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할지. 남편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고민 끝에 1층은 동결, 2층과 3층은 3% 인상으로 타협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더 강경하게 나갔을지 모르지만 저는 함께 어려운 시기를 넘자는 마음이 컸어요. 이 결정 후 세입자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1층 카페에서는 제가 방문할 때마다 커피를 대접해주기 시작했어요. 임대 관리를 시작한 지 6개월 즈음인 2022년 9월 세금 고지서에 작은 글씨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과 의사는 백내장이 심해졌으니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눈 수술 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렇게 선명했구나. 특히 컴퓨터 화면이 훨씬 잘 보여 작업 효율이 높아졌어요. 두 번째 눈 수술까지 마치자 안경 없이도 서류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력 회복 후 처음으로 세금 관련 서류를 혼자서 꼼꼼히 검토했어요. 놀랍게도 재산세 고지서에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건물 면적이 실제보다 넓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구청에 정정 신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5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작은 성취였지만 큰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날 저녁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생애 처음으로 세금 오류를 발견했다. 50만 원을 돌려받았다. 남편이 자랑스러워할까? 남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 2억 원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민이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 아쉬웠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어머니 주식에 투자해보세요라고 조언했지만 주식은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미국 LA에 사는 48살 아들 박준호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는데 항상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만 두면 가치가 떨어져요. 분산 투자가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겁이 났어요. 남편이 모아준 돈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세무사의 소개로 재무설계사를 만났어요. 그는 제 상황을 분석한 후 안전자산 70%, 수익자산 30%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했습니다.
국채, 회사채, 우량, 배당주, 펀드 등으로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었어요. 모든 금융 용어가 생소했지만 천천히 공부했습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공부했어요. 밤에는 유튜브에서 노후 자산관리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컴퓨터와 친해지니 정보를 얻는 것도 쉬워졌어요. 최종적으로 1억 5천만 원은 안전한 채권형 상품에 5천만 원은 배당주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투자를 하니 떨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결정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매달 약 50만 원의 이자와 배당금이 발생했고 이는 병원비와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과 백내장 수술로 많은 의료비가 들었는데 이 수입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습관화했어요. 건물 방문을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양쪽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고 골다공증 약도 규칙적으로 복용하니 1년 만에 골밀도가 7% 증가했어요. 세무사는 제게 임대사업자 건강관리라며 농담을 합니다. 이정숙님, 건물 관리하려면 최소 90살까지는 건강해야 해요. 이런 농담이 오히려 건강관리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73세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니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 3월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나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집안일만 하던 제가 이제는 세금 신고 기간을 챙기고 임대 계약을 갱신하고 건물 수리 일정을 조율합니다. 컴퓨터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은행 앱으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요. 특히 달라진 것은 자신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했지만 이제는 이 정도는 문제없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딸은 엄마가 훨씬 활기차 보여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울감이 줄어들고 매일 할 일이 생기니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느낌이에요. 현재 월 수입은 임대료 450만 원, 유족연금 95만 원, 투자 수익 약 50만 원으로 총 595만 원 정도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지출은 생활비 150만 원, 건물 관리비 100만 원, 세금 적립금 100만 원, 의료비 50만 원 정도로 매달 약 2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돈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50년 결혼 생활 동안 항상 남편에게 돈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벌고 관리합니다. 작은 사치도 즐깁니다. 평생 저가 화장품만 쓰다가 처음으로 고급 브랜드 기초 세트를 구입했어요. 75만 원이라는 가격에 잠시 망설였지만 내가 번 돈으로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구매했습니다. 결혼 50주년이 되는 날 저 혼자 와인 한 잔을 마셨어요. 남편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제 임대사업자가 됐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이 나오려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끔은 남편이 왜 저에게 재산 관리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서운하기도 해요. 50년 동안 저를 의존적으로 만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부부 관계였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먼저 떠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 준호는 2022년 추석에 한국에 왔을 때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컴퓨터도 하시고 엑셀도 쓰시고 대단하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것 같아 죄송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이렇게 재밌게 배우고 있잖아. 새로운 경험도 하고 있어요. 2023년 1월부터는 부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시니어 디지털 교육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컴퓨터를 처음 배우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에요. 제가 1년 전에 어렵게 배웠던 것들을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1년 전에는 컴퓨터를 전혀 몰랐어요. 같이 해봐요라고 말하면 다들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딸 미경에게도 조언해요. 미경아, 너도 남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재산관리 방법을 꼭 배워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경이는 엄마, 저는 직업도 있고 경제관념도 있어요라고 웃지만 저는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집안의 모든 재정을 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부부가 함께 관리해야 해. 제 경험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제 세대의 여성들은 경제적 결정권을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2023년 4월에 부천시 여성회관에서 노년기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주제로 작은 강연도 했어요. 20명 정도의 여성분들이 오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저도 남편이 모든 재산을 관리해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말들이 나왔어요.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배우세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해요. 강연 후 몇 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상가 건물의 옥상 방수공사를 직접 업체와 협의해서 진행했고 세입자들과의 재계약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세금 신고도 이제는 세무사의 도움을 조금만 받아 거의 혼자 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오래된 상가 건물의 리모델링을 고민하고 있어요. 건축업체 3곳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 중입니다.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들 것 같아요. 큰 결정이라 신중하게 생각 중입니다. 리모델링 후에는 임대료를 10%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여보, 제가 건물 관리 잘하고 있죠? 세입자들 다 잘 지내요. 세금도 제때 냈어요. 이제 리모델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없는 허전함에 눈물만 흘렸지만 이제는 성취감을 보고하듯 이야기해요.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합니다. 사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만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슬픈 상실이었지만 그로 인해 73의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에 아들과 딸, 사위, 손주들이 모두 모였을 때 제가 준비한 선물을 나눠줬어요. 각자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제가 수강한 노인 디지털 금융 교육 수료 중 사본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의 연속입니다. 73의 나이에 임대사업자가 된 할머니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의 일을 알고 함께 의논하며 살아가세요. 사랑합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 이정숙 드림. 이제 저는 딸에게 뭘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묻지 않아요. 오히려 딸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딸이 아파트 청약에 대해 물어봤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와 세무사에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조언해줬습니다. 딸이 엄마 이제 전문가 다 되셨네요 라고 말하자 기분이 참 좋았어요. 74이 되는 올해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 개설이에요. 74 건물주 할머니의 경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배운 것들, 특히 세금 관리나 임대 계약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요. 딸과 손녀가 촬영과 편집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상을 올릴 계획이에요. 처음에는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시작할 거예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어요. 50년간 누군가에게 의존했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73세 나이에 시작한 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73세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